예,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이우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문난 중고차 CS팀 팀장 이가은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저희가 좀 이제 다른 또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전에는 이제 좀 유익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다면, 요번에 좀 다른 쪽 방향으로 좀 저희가 틀어서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 1,000만 원대에서 이제 좀 딜러분이 직접 네. 추천해 줄 만한 차량 5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간도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선별을 했으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그 차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차량이죠? 첫 번째로 꼽고 싶은 차량은 더뉴 아반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800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고 옵션 주행거리 색상 따라서 조금씩은 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들 전부 다 상위는 하겠지만 13년에서 15년씩 주행거리는 6만 킬로 근처 요 정도로 갔다가 하면 금액대가 800에서 1,10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더뉴 아반떼가 제가 네. 말 중에 죄송한데 네. 아반떼 MD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아반떼 MD 다음에 AD 나오기 바로 전 모델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러면은 얼굴은 똑같지만. 페이스리프트 된 거? 아니요, 그건 페이스리프트는 거의 안 돼요. 아니고? 네. 이래서 이래서 아반떼 MD라고 전부 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더뉴 아반떼가 그래서 좀 가격대가 중고 시세가 좋아요. 많이들 모르시고 이제 많이 선호하는 차종 자체가 아니라고 하나 할까요? 사실 아반떼 MD나 뭐 아반떼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준준형 그렇죠. 차량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추천해 주신 이유가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죠. 생각보다. 그리고 6만에 800에서 1,000만 원 초반? 그렇죠. 그 정도면은 뭐 사회 초년생? 네. 처음에 차를 타려고 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여성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 차량이 지금 판매되는 그 수요는 어떤가요? 중고차 시장에서? 일단은 아반떼 MD랑 더뉴 아반떼를 보자면 그 출시했었던 기간 자체가 달라서 더뉴 아반떼가 훨씬 더 조금 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더뉴 아반떼는 매입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 시장성 자체가 엄청나게 활발한 정도예요. 그러면은 중고차를 샀을 때고 그다음에 내가 팔 때도 방어가 좀 잘 되겠네요. 아무래도 신차를 사신 분들은 가격 방어는 전혀 안 되실 것 같고요. 중고차. 중고로 사시는 분들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지금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에 혹시 단점 같은 건 없나요? 샀을 때 뭐 정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현대차의 뭐 고질병인 엔진, 뭐 감마 1.6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더뉴 아반떼가 내구성에 대한 좀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린더들도 많이 소음도 나고 뭐 보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주행거리가 6만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을 만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옵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간 거를 좀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정도 가격이면 800 정도 근처라면은 거의 없는 걸 거고요. 거의 깡통 옵션이고 1100이나 뭐 제가 1100까지는 말씀드렸지만 1200, 1300 정도 된다면 뭐 썬루프서부터 해서 내비게이션도 인치수도 좀 큰 걸로 해서 웬만한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처럼 1,000만 원대의 좋은 차량이니까 거의 1,000만 원 네. 정도 이상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차량은 뭐가 있을까요?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를 꼽았습니다. 연식 같은 경우는 12에서 14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0만 킬로 정도 내외를 이제 1000에서 1200 정도 시세면은 준수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 상태는 봐야겠지만.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장점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좀 일단은 꼽았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세타 엔진이 아닙니다. 누 엔진이라서 엔진에 대한 신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성비를 따졌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F 소나타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제 그 다음 버전이라 갖고 연식이랑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아졌죠. 그래서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소나타면 진짜 뭐 국민차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나 지금 그 이후에 얘기 나온 것도 보면 LF가 출시가 되고 나서 디자인은 이제 YF 소나타를 선호하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약간의 처음 나왔을 때는 호불호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 지금 YF 소나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디자인적으로
되게 이쁘고 혁신적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해서 맞아요. 저도 YF 소나타는 지금 봐도 좀 디자인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좀 괜찮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소나타는 인기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간도 좋고 그다음에 뭐 활용도도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듣고 한 가지 좀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사항이나 궁금한 거는 네. 저희가 보통 차량이 10만 정도 넘어갔을 때 이제 소모품들이 이제 큰 것들이 이제 교체되는 주기가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타임벨트부터 해서 그렇죠. 뭐 기타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차량 같은 경우를 이제 구매를 했을 때 뭐 정비비로 돈이 더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사실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서는 괜찮을까요? 제가 현직에서 많은 차량을 매입하고 고쳐서 판매를 하고 해봤을 때는 요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품 신뢰성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겉벨트 같은 경우들도 15만 동안 안 가는 차들도 뭐 멀쩡한 차도 있고 갈아야 되는 차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케바케라서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리고 일단은 부품이 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이제 유지 비용 자체가 저렴하게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반떼 첫 번째 얘기했던 아반떼랑 네. 그다음에 지금 소나타랑 가격대가 거의 겹쳐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키로수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거죠? 아무래도 키로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도? 15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서 뭐 단순 교환 같은 게 있으면 더뉴 아반떼는 16년식까지도 넘볼 수가 있습니다. 16이 아니라 15 정도까지. 15년식까지. 그래도 가격대가 좀 생각보다 인기 있는 차량치고는 시세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대신에 하긴 이제 2세대 전이니까. 차량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소나타가 LF가 나왔다가 뉴라이즈가 나왔다가 지금 DN8이 나오는 시기 자체가 다른 차종들보다 짧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덜 떨어지는 거는 있을 체감상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차량을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K5. K5 완전 디자인적으로 진짜 혁신이었죠. 그렇죠.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를 이제 영입을 해서 예, 디자인적으로 기아가 한번 도약하는 맞아요. 예, 그런 차량이었고 사실 그 K5 같은 경우는 방패 휠이 또 그렇죠. 방패 뭐 고기 불판 휠 뭐 이러면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 차량 추천해 주신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11년식에서 13년식 정도로 생각되고요. 예. 주행거리는 똑같이 10만 근처. 시세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만 된다면 일단 저도 K5를 추천했었던 이유를 제일 큰 거를 꼽자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피터 슈라이어, 아우디의 이제 수석 디자이너가 기아로 이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했었던 게 K5랑 스포티지 R, 그리고 최대 요거 두 개이고요. K7은 같이 했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두 가지들 디자인이 제일 크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디자인적으로 사실 보면은 선택하는 연령대도 보면 그 K5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은 층 2030한테 좀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대 분들이 맞습니다. 좀 선호하는 디자인이지 않나 해서 좀 약간 연령대별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중고차 시장에서 소나타랑 K5를 그 판매량은 어떤가요? 뭐 어떤 게 좀 더 인기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일반 딜러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K5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둘 다 워낙 많은 양이라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K5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K5가 좀 더 인기가 더 좋은 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차량인데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스포티지 R이죠. 이것도 또 역시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네, 이것도 디자인. 스포티지 R은 제가 느끼는 이제 느낌은 뭐냐면 튜닝을 참 많이 해요. 맞습니다. 네, 스포티지가 좀 튜닝하기 좋은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20대 초중반의 이제 그 동호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튜닝을 많이 하는 차로 좀 제가 많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뽑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11년식에서 13년식 정도 생각되고요. 주행거리는 10만 초반, 그리고 1000에서 1200 정도, 가격대 이 정도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제일
처음으로 꼽은 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네,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 같은 것들을 완전 다 바꾼 거니까 NF 나오고 있었을 때 이 디자인이 나왔었어요. 현대에서 NF를 출시할 때도. 지금도 보면 이뻐요. 네. 네, 차가 그런 것 휠도 때문에. 그렇고 딱 그 느낌 자체가 스포티하게 상당히 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러면 단점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제일 큰 단점으로 꼽자면 이제 양카 이미지.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튜닝카 이미지. 양카 이미지를 제일 처음으로 꽂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위치, 이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 자체가 미점등 되면서 뭐 안 밟혔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브레이크 등 미점등 되니까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뒷차에다 신호를 못 주니까 이제 뭐 사고 같은 것들도 꽤 일어났었고요. 뭐 시동 안 걸리는 것만 해도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러면은 뭐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한시적으로 이기아에서 브레이크 스위치에 대한 리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브레이크 스위치 자체가 별로 그렇게 딱히 고가의 부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두셨다가 스포티지 차량 구매할 때 한 번쯤 뒤에서 그냥 브레이크 한번 밟을 때 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네. 체크 한번 해보면 뭐 얘기하신 것처럼 간단한 부분이라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5번째 차량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산 차량인데요. 그랜저 HG. 일단 그랜저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부자차, 그렇죠. 돈 있는 사람 차, 그렇죠. 갓그랜저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고, 사실 지금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오면서 약간 살짝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기는 좋단 말이죠. 그렇죠. 선택하신 이유 한번. 일단은 시세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600 정도로 꼽았고요. 보통 12에서 14년식 정도. 상태에 따라 11년식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0만에서 15만. 아무래도 대형차다 보니까 그렇죠. 주행거리는 좀 더 있어도 상관없다는 없다는 점.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장점은 저는 무조건 디자인. 최고인 것 같아요. 이때가 그 YF 소나타 나오고 나서 이제 출시됐던. 맞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비슷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있긴 했지만 사실 그랜저가 더 중후하고 더 멋있었던 부분은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랜저를 시승했을 때 좋았던 거는 2.4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잘 나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승차감이 진짜 좋았어요. 네. 준대형 차답게 승차가 너무 좋아서 사실 그랜저 차량은 저도 현대 차 중에 좀 인정하는 차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은 방금 말씀하셨던 2.4 엔진의 이제 좀 세타 엔진이 예전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뭐 주행 중에 실린더가 본넷을 뚫고 튀어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사건으로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개량이 되다가 뭐 개선된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을 또 하나 꼽아보자면 이거는 현대 기아차의 고질병일 것 같은데요. 하체들이 좀 많이 부실해서 많이 이제 활대링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체 부품들에 관한 그런 좀 잡소리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추천해주신 차량을 구매를 실제로 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승밖에는 답이 없고요. 뭐 제대로 확인하려면 리프트에 띄워놓고 활대링크를 당겨봐서 소리가 나나 안 나냐 뭐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만 활대링크에만 국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승을 하면서 좀 요철을 넘을 때 뭐 방지턱이라든지 도로 포장 상태가 불량한 곳을 지날 때 차의 하부에서 소음이 올라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저희가 확인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좀 해결이 된 부분들인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12년에서 14년을 꼽았고 아까는 11년까지도 차량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에서 제가 알기로는 13인가까지는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고 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확인하는 것도
아, 이거는 또 차량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리만 들어도 일단은 엔진의 소리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렇게 이거 뭐지? 라고 생각만 들면 그냥 바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추천 차량으로 그랜저 HG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단점들도 좀 있어요, 차량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공개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어찌됐건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가지 뽑았던 차량들에 대해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단점들을 좀 저희 영상을 참고하셔서 또 이 구매를 하실 때 미리미리 체크 잘 하시면 또 좀 더 좀 괜찮은 차량들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딜러들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왜냐면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사실 숨기고 싶은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과감없이 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영상 보시면서 내가 좀 더 추천하고 싶은 차량은 뭐 어떤 게 있다라는 것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또 그 차량들 보고서는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댓글로도 본인이 생각하는 추천 차량 같은 경우도 좀 같이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도 그런 차량들 또 같이 참고해서 또 다른 주제로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댓글도 주세요. 그럼 저희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늘 항상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